경기에 대한 엇갈린 시그널들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투심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 침체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증시 진단합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잠깐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4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3.4% 올랐는데요. 오늘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기관이 홀로 매수에 나섰으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컸던 탓인지 코스피 지수는 0.5% 넘게 하락했고요. 특히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갔던 외국인은 오늘에서야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은 역시 미국의 경기 문제 때문이죠? 맞습니다. 미국이 아직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신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간밤 미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 성장률이 2.6%로 집계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2.3%보다 높게 나왔고요. 또 1분기와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이 견고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달러와 약세 역시 오늘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420원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에 외국인 수급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한쪽에서는 빅테크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GDP가 또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좀 우려들이 좀 뒤섞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3분기 성장률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소비가 굉장히 생각보다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때의 그 식지 않은 그 코로나 이후의 어떤 리오프닝 열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뭐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종목은 어떤 겁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하면 항공이나 호텔, 카지노도 있겠고요. 화장품이랑 의류 업종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화장품 업종의 주가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오늘 하루에만 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 발표한 3분기 실적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1,9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 넘게 떨어졌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아모레퍼시픽 역시 이 잠정 예상 영업이익이 243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1년 전보다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상당히 좀 컸던 모양인데요. 당대표 그 선출 대회, 당대회도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이후에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황이죠? 얕게만 좀 보자면 당장은 뭐 중국 광군제나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 쇼핑계에서 되게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좀 이에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아쉽지만 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호재에 좀 빠르게 반응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해외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봤더니 최소 50%에서 최대 70%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의 소비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중국이 자국 제품을 주로 사는 애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아직 진정되지 않는 점 등 먹구름이 많이 껴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반면에 같은 리오프닝주지만 화장품주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요? 어디입니까? 의류업종입니다. 네. F&F라는 의류업 중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주가는 무려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영업이익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영업이익은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1년 사이 40% 가까이 뜰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역시도 2,200억 원가량, 그리고 연간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는 5,861억 원으로 1년 동안 작년과 비교해서 38%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이 이런 실적을 이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 이슈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네. 화장품 업계와 다르게 F&F는 이 중국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F&F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주요 의류업체들을 M&A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각화가 중국발 리스크를 조금 줄였다는 평가고요. 또 현재 전체 실적 몸집이 계속 키워져 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현재 뭐 증권가가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좀 재미있는 보고서 제목을 봤는데요. 예. 아무리 봐도 야박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투자 적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중요한 일정들 많이 대기하고 있죠.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다음 주 2일에 이제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일 텐데요. FOMC 회의에서는 뭐 11월에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0.75% 올라가는 이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1월 2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이제 12월에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야 될 텐데요. 이에 배경이 되는 게 바로 11월 1일에 나오는 9월 9인이나 이직 보고서고요. 또 같은 날 나오는 이 ADP 취업자 변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음 주 역시도 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화이자나 이베이, 퀄컴, 스타벅스 등의 기업들이 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한국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까지 실적을 내놓습니다. 네,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